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그거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극적으로 용의자를 잡았거든요. 지난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입니다. 조폭과 변호사가 관련된 마치 영화 같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네.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우선 그거 뭐지? 제주도 변호사 피살 사건 뭔지부터 좀 떠올려 주세요. 네, 23년 전이죠.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 이동 노상에서요. 당시 44살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이 주차해놓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당시 입고 있던 셔츠 왼쪽 소매가 다 젖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어요. 흉기에 의한 살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한 자창과 절창, 찔린 상처와 베인 상처가 6군데 발견됐거든요. 네. 그중에 치명상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한 깊이 9.7cm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6개의 상처 관련된 판결문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자, 두 번째 흉부 중앙 공격이 치명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은요, 2번 공격은요, 수술할 때 톱으로 절단할 정도로 단단한 흉구를 뚫고 심장을 찔러서 파열에 이르게 했습니다. 살해 수법이 예사롭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강한 힘이 가해진 거죠. 칼날을 아래로 향하도록 쥐고 정면에서 상복부와 흉부를 공격해서 살해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흉기 사용 경험이 많은 조직폭력배의 범행 가능성이 제기됐죠. 거기다가 피해자가 변호사잖아요. 네, 검사 생활 그만두고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서 활동하다가 살해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검사 시절 피의자의 복수 아니냐. 뭔가 앙심품은. 네, 또는 변호사 생활할 때 사건 수임 관련된 원한이거나 또는 소송 상대방의 보복 아닌가.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살인범을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지 채 20년째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네, 어떻게 재판까지 갈 수 있었죠? 극적으로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보자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가 그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에 관련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누구였죠? 캄보디아에 있던 김모 씨인데요. 2019년 SBS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제주 폭력 조직 유탁파 조직원이었는데 99년 당시에 유탁파 두목 백모 씨로부터 이승용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손 좀 봐줘야겠다. 동생 하나 시켜서 다리에 한두 방 정도 혼 좀 내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제보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화한 본인이 변호사 찔렀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동갑내기 친구이자 유탁파 행동대원인 일명 갈매기 손모 씨와 의논을 했는데 네. 갈매기가 이 변호사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했다가 일이 잘못돼서 살해한 거다. 내가 찌른 건 아니지만 네. 나를 통해 갖고 내 친구 갈매기가 찌른 거다 이렇게 제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기미제 사건에서 이 정도 제보자 나타난 거면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고 네. 20년 넘게 미제 종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인터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가니까 이걸 단서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 스스로 관련됐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네.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우선 이 김 씨는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우선 범행 현장 골목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고 완전히 암흑이었다고 말했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아까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네네. 그리고 사용한 흉기는 과도를 얇고 좁게 갈아서 만든 7cm 길이의 메스 비슷한 흉기였다. 그리고 찌른 부위까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내용과 부합했습니다. 이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흉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증인은 없었어요? 증인이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요. 당초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2014년에 갈매기가 자살을 했는데요. 김 씨가 이 소식을 캄보디아에서 듣고 괴로워하면서 갈매기와 내가 변호사 사건을 했다라고 말했다는 당시 동거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보하기 전 수년 네. 전에 네네. 동거인이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동거인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동거인이 내가 들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2017년 수원에 살 때 그 네. 집의 임대인에게도 갈매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야. 증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 같은데. 그래서 검사가
갈매기한테 살인을 시킨 살인 교사로 기소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경찰은요 살인 교사로 송치했어요. 네. 그런데 검사는 살인의 공동전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전화한 이 사람을. 네, 성명 불상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이승용 변호사를 손봐주라는 지시와 함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까지 위임받았다. 그래서 유탁파 조직원 가운데 가장 신뢰하던 갈매기와 함께 범행을 준비했고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가 아니라 김 씨와 갈매기가 살인의 공동 정범이라는 논리 구성이었죠. 공범이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김 씨 살인 사건 1심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공소시효에 문제 없었나 싶네요. 장기미제 사건이라. 그렇죠. 23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네. 안 그래도 김 씨가 재판에서 이미 2014년 11월에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 동안 이 김 씨가 마카오로 해외 도피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완성일이 2015년 12월로 미뤄졌는데 이 연기된 시효 완성을 불과 5개월 앞둔 2015년 7월 31일 극적으로 태안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태완이법. 그러니까 이 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는 그 법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주 극적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영원히 배제된 거죠. 아니 뭐 공소시효부터 극적이네요. 네.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 없고 자기가 그랬어 하는 사람 나타났고 됐네요. 네. 다. 그런데 재판에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갈매기는 이미 2014년에 사망했고 네. 두목 백씨 역시 2008년에 사망했거든요. 살인의 동기, 살해의 동기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죠. 그래도 김 씨가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자백이 있으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김 씨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언, 핵심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처음에는 갈매기와 상의해서 상해를 가하려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살해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3번의 방송 중에 1차 방송 후에는요. 네. 갈매기가 직접 두목에게 오더 받은 거다. 나는 갈매기와 인혼만 했을 뿐이다 라고 번복을 했고요. 그러다 경찰 오해 조사 때는 김 씨하고 이제 김 씨가 나와 갈매기 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냥 방송에서 들은 얘기 내가 토대로 해가지고 지어낸 거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번 조사에서 다시 최초 진술로 돌아갔다가 네. 또 검찰 3회 조사에서는 다시 방송에서 들은 거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갈매기가 직접 들은 거다. 이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뭐라 그랬어요? 갈매기로부터 이 변호사 살해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된 거고 사실 내가 갈매기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어머. 허위하고 과장을 보태서 인터뷰했을 뿐이다. 그러면 판사는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 중에서 어떤 걸 진실이라고 본 겁니까? 최초 진술에 믿을 만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초. 그러면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최초면. 검사가 무기징역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살인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최초 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 왜 무죄가 난 거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이 부분 무턱대고 판사를 비난하거나 욕할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애초 이 김 씨의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네. 거기에 살인 언급은 없어요. 혼 좀 내준다, 손봐준다, 상해 입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조폭 사이에서는 손봐준다는 게 살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만 법원도 그 부분 지적하면서요. 검사는 정황 증거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살인 범행의 공모 공동정법, 즉 공동정법이라는 증명을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공범으로 났는데 네. 판사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이건 공범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 김 씨의 최초 진술에도 부분적인 허위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어요. 즉 99년에 두목 백 씨가 이제 김 씨를 불러서 범행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만 그때 백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가 범행 후에 죄책감 때문에 제주도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로는 범행 한 달 후에 제주에서 특수강도, 1년 9개월 후에 폭행 저질렀거든요. 자, 이런 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심지어 김 씨는 재판에서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어떤요? 나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다. 방송사 PD에게 한 얘기들은 다 다른 데서 전해 들은 걸 그냥 부풀려서 말한 거다. 갑자기 리플리 증후군까지 나왔어요. 네. 혹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진단이나 치료받은 적은 없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2016년 서울에 있을 때 사귀던 여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그 증상, 리플리 증후군 증상이 나에게도 있는 걸 알게 됐다. 잠깐만요, 손탐정님.
저 계속 이렇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건가? 네. 제보는 왜 한 거야? 김 씨는 이렇게 밝혔어요.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수사 초기에 치정 사건이 아니라면서 이 변호사의 아내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20년 전에 아니라고 결론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로 제보했다니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이 이런 의문을 판결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즉 누군가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받아내기 위해서 방송국에 연락한 것 아니냐.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관련자가 또 이제 그 의혹을 받기도 했고요.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정면에서 흉구를 뚫을 정도라면 이건 혼자 한 게 아니다. 뒤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를 꽉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건 공격의 강도를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제 자세한 혈흔 분석과 함께 6개의 상처 중에 1번 상처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다시 판결문 좀 보여드릴게요. 네. 1번 네. 상처. 네. 뭐예요? 네, 목에 난 길이 0.6cm의 배인 상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치명상은 아니고 굉장히 작은 상처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오히려 법원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준 것 같아요. 어떤? 이게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네. 위협할 때 생긴 상처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상해를 의도했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사망했다는 이 김 씨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겨내고 유죄의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탐정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뭐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또 부산 괴법동 태양다방 살인 사건, 네. 뭐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건, 여수 선착장 아내 사망 사건 등등. 검사는 다 살인으로 봤습니다만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결국 증명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이번 사건 1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무죄인데 네. 조금 희한한 면이 있는 거네요. 기소한 그 죄명으로는 무죄인데 네. 기소한 그 죄명이 아닌 네. 다른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이 사건 이제 선고하고요. 이제 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이제 그 퇴정할 때 이례적으로 어제 재판장이 피고인을 향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저 네. 여보시오 피고인 하면서 뭐라고요? 피고인은 법률적으로만 무죄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법률적으로에다 별표 쳐야 네, 되는 거죠. 2번 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정황상으로는 심증상으로는 여전히 뭔가 의심된다는 의미로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법원이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네. 상해 지시를 받고 갈매기와 상의했다는 김 씨의 최초 진술을 넘어서 살해를 논의하고 준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1심 끝났을 뿐이고요. 네. 또한 검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했는데 무죄가 그 부분 살인 부분은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2심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인이 아닌 상해 관련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그 외에 추가 증거를 찾아낸다면 어떤 결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서 네. 죄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심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예. 뭐 상해 관련 범죄도 가능하고 또 살인 교사도 가능하죠. 제주도 변호사 살인 사건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제보자 무죄 났어? 그럼 끝이야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건 좀 기억하면서 왜 무죄가 됐는지를 판결문 통해서 오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증인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